셋.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큰 차량에서 이 정도의 기민한 느낌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 뒷사람들이나 이 큰 차체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세팅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시트의 뒤쪽이 정말 멋지게, 여기 이런 데도 가죽 감싸기를 다 해놨어요. 여기 트림도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GT라인 모델들이나 다른 애들은 여기 뭐 원목 같은 거 써놨는데 마치 포지드 카본 같은 트림으로 써져 있지만 제 생각에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다 되어 있고 가죽 마감의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GT 라인을 구입하기보다는 GT를 구입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아이오닉 9과 EV9 GT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EV9 GT 509마력짜리가 1억이 안 된단 말이죠. 얘도 완전 풀옵션인데, 근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 성능형 AWD 하면은 500마력이 안 넘어요. 430마력 정도 되는데 걔도 1억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겹쳐요. 물론 얘가 10kWh 정도 배터리가 적기는 한데 둘 다 장거리 챌린지를 해봤을 때, 얘는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또 해봐야겠지만 기본 GT 라인이랑 아이오닉 9이랑 장거리 챌린지를 해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모르죠. 얘가 막 300km대를 가버리거나 500km를 못 가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400km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오닉 9과 EV9 GT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분명히 꽤나 우리나라나 혹은 해외에서도 그런 큰 대형 3로 SUV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고 이 나라에서도 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쟁 구도를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생긴 거는 너무나 예뻐요. 원래 저는 EV9의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하지만 EV9도 멋진데 되게 남성스럽게 멋지다고 한다면 아이오닉 9은 좀 더 유려하고 곡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에어로스태틱라는 좀 이름을 좀 제대로 지어서 공기저항계수도 확 낮추고, 근데 EV9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계수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저항을 많이 받고 하지만 좀 더 네모네모하고 좀 더 미래적인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 분명히 갈릴 수는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EV9 쪽이 디자인 취향은 이쪽이거든요. 꽤나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두 차량 다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의 판단 하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아이오닉 9의 성능형 버전보다는 파워풀하긴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다 4초대의 제로백을 갖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파워적인 부분 때문에 뭔가를 구입한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간이라든지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을 갖고 싶다, 그리고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서스펜션의 이런 요 느낌, 댐퍼의 세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뭐 별로 미약하긴 하지만 조금 더 풀어지고 좀 더 단단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 빅피드 오토에선 차만 사도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액티브 빅피드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복권권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빅피드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왠지 나중에 아이오닉 9도 N라인이 나올 것 같거든요. GT처럼 N라인에 약간 가변 댐퍼, 능동형, 지능형 댐퍼, 진짜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프리뷰 전자식 제어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하겠고 옵션으로 넣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은 맞지만 소비자분들한테는 어쨌든 선택권이 많아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와, 진짜 기존에 있었던 EV9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알칸타라라든지 스웨이드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상당히 완성도도 높였고, 기존에 있었던 이 D3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되게 보기가 좋아요. 물론 아이오닉 9처럼 바디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럴 거면 뭐하러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있고, 하지만 차량 자체의 디자인이나 완성도라든지 파워나 이 정도 크기에서의 차량의 완성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한 급의 차량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 만들었다,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EV9 팀 혹은 아이오닉 9 팀 둘 다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리뷰를 찍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전기 SUV를 만들었다는 두 팀에 대한 헌정 영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멋져요. 사실 EV9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뷰도 많이 했고, 제가 이거 갖다가 차박 영상도 찍고 전기차 사무실 영상도 찍고 정말 많은 영상을 찍었지만, GT는 어쨌거나 달려나가는 부분, 파워에 대한 부분에서 베네핏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EV9보다는 확실히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재미적인 부분,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380마력보다 거의 120마력이나 높아진, 120마력 이상 높아진 그런 녀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파워를 이 정도 크기에서 이런 운전 재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최소한 이 정도의 파워에 이 정도 크기를 만약에 BMW나 벤츠, 아우디 같은 데서 만들었다면 1억 5천원 그냥 기본으로 넘을 건데, 이 정도의 느낌을 주는 차량을 1억도 안 되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정말 잘 먹힐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뭐 GDP가 훨씬 더 높은 미국 같은 데서 EV9의 인기가 워낙 높다고 하니까.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거기다가 이제 GT, 진짜 퓨어 GT잖아요. GT 버튼도 있고, 그리고 얘는 또 터레인 모드도 따로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트에 놔두고 달리는 거랑 GT 모드에 놔두고 달리는 거랑 또 달라요. 정말 대단해. 우리나라는 역시 짱이야.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스포트 모드에 놔두면은 양옆에 사이드 볼스터가 액티브하게 딱 이렇게 옆구리를 감싸주면서, 지금 약간 제가 좋아하는 세미 스포츠 버킷 시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EV6 GT를 추천을 하지 못하는 거는 한 방향성으로 포커싱을 아예 맞춰버려가지고 차량을 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처럼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타고 다니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EV9 GT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유로운 시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거기에 플러스해서 파워풀한 주행까지 같이 겸비해가지고 주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진짜 웬만한 해외 수입 전기 차량들을 어설프게 사느니 고급감도 진짜 딸리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만한 차량을 이 정도 가격에 구입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 붙잡고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얘는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동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기는 해서 제가 허벅지 신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손을 이렇게 밑에 내리고 이렇게 핸들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달리면은 정말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동 차선 변경도 너무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주행 보조 장치도 겸비해 놓고 있으면서 이런 파워풀한 주행도 같이 즐길 수 있고, 멋진 외관에 멋진 실내 인테리어에 가격까지, 물론 객관적으로 기아에다가 1억을 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항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수입 전기 차량들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리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거리 챌린지, 과연 100%로 충전을 해가지고 얘를 정말 멀리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고 오면은 과연 몇 킬로미터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관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는 또 3로우잖아요. 막 진짜 스포츠 전기 차량이 아닌 그냥 고성능 GT 전기 3로우 SUV인데, 이런 차량들은 그래도 멀리 갈 수 있어야지 좀 미덕이란 말이죠. 근데
근데 아까 100%는 아니었지만 90%를 충전했을 때 494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부분에서 저한테 과연 실망감을 안겨줄지, 혹은 GT이고 이 정도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멀리 가네, 만족감을 줄 수 있을런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EV9의 잠깐 도심 장착 리뷰를 한번 하면서 가볍게 EV9 GT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로백도 빠르고요, 파워도 좋고요, 나름 승차감도 꽤나 괜찮고요. 이게 2열 3열은 잘 모르겠는데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는 EV9이나 아이오닉 9에서는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EV9 GT 쪽이 조금 단단해요. 아이오닉 9 성능형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통통거리는 느낌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스포츠성에 맞춰갖고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km 정도 왔고요, 시간은 1시간 조금 안 걸렸는데 전비는 킬로와트시당 4.0km 4.0km면은 그렇게 좋은 전비는 아니죠. 과연 100km의 항속 주행을 하는 장거리 챌린지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의 주행 거리를 보여줄지. 자동차 선명형 겁나 잘하죠. 그래서 장거리 챌린지 하면서 그 결과값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진 유승이었습니다.